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 경남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최원희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엄수됩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연설 대목에서 따왔습니다. 추도식은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참석해 추모합니다. 19일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오늘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와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도식 이후 곧바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당원들과 만남을 갖고 당원권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공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예정된 공연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내일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 씨.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소속사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이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김 씨가 구속 기로에 섰지만 소속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예정된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속사 측은 내일과 모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고 어쨌든 공연에 대한 약속은 이행한다. 그게 입장이에요. 김 씨가 출연하는 이틀간의 티켓 매출은 4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내일은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실질 심사는 낮 12시에 열리지만 김 씨는 심사가 끝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최근 낮 시간대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더 덥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강릉도 31도 등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고 오존도 강해 특히 노약자분들은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출근 시간대인데요.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 기온은 1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한 공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은 20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낮 더위가 예고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출근길부터 반팔 차림인 게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강릉 31도 등을 기록하겠는데 특히 경상 내륙 지방은 내일까지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26도, 춘천 2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 이상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햇볕 노출이 많은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는 건강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과 경상 일부 지역엔 최대 20mm의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주말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국립대 교수들은 어제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북대 교수들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대 교수는 현재의 시설과 교수진으로는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을 훼손한다며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 심사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경찰이 김호중 씨 적용한 혐의를 보면요. 음주운전 혐의 또 증거인멸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려면은 네네. 객관적인 수치가 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야 되는데 예.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 그런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뺀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범인은 증거인멸로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확인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혐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주치상죄도 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아도 또 형사처벌 받게 되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게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범인 도피 방조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여기에서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교특법 위반죄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호중 씨가 이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 소주 등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는 음주를 안 했다가 술자리는 갔지만 술자는 2배만 됐다. 그러다 음주를 인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태도로 볼 때 신뢰하기 힘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이 진술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장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위험운전 치상 부분이 가장 이게 중한 죄로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위험운전 치상은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음주운전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해를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는지 여부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예. 그리고 사고 시점에서 실제 음주의 영향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10잔 이하로 마셨다고 하고 또 예. 휴대폰을 조작하다 낸 사고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 본안 사건에 갔을 때 실제 음주운전 치상 부분이 가장 중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지금 술을 마신 양이 적다. 그래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뭘 진실을 예. 말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관련해서 소속사의 본부장이 내가 삼켰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삼켰는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네. 저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김호중 씨를 진술이 충격적인 경찰이 김호중 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건 뭘 의심한다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버렸다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메모리 카드를 삼킨 거를 삼켰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메모리 카드 같은 건요 먹으면 몸에 좋지도 않아요. 그거를 삼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메모리 카드를 어디에 은닉한 것은 아닌가? 숨긴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켰건 버렸건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은닉하거나 어쨌든 파손한 거는 네네.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 본죄, 그렇게 인멸한 증거를 통해서 숨기려고 했던 그 본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본죄에 대한 죄질도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양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못하러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은 결국 김호중 씨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구속영장 발부가 뭐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예. 일단 혐의 자체가 중대하고요. 뭐 상해 사실은 뭐 실제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중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초래한 거거든요. 네네. 음주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음주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영장 발부에서 중요한 그 문제는 증거인멸 우려인데 사건 초기부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이 확보된 증거가 아직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진술도 있고 또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계속할 위험이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 별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팬덤이 너무 결속력이 강한데 왜 그런 건지. 그렇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예. 아니겠지만 공연은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건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오늘 공연은 잘 모르겠고 네네. 내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12시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공연은 그 20시 저녁 8시로 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뭐 애당초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결정도 빨리 나오면 네. 시간상으로야 뭐 12시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뭐 한 5시, 6시 정도에 나오면 빨리 가가지고 뭐 8시에 공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오늘 공연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만큼 멘탈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가? 멘탈이 그렇게 갑이거나 아니면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법이 생겼습니까? 윤창호법이 생겼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 스타들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기껏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김우중 씨의 구속 여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예.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갑질을 했다는 폭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방송인 이경규 씨의 발언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걔가 입질이 심해.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요, 이 개는 안락사됩니다. 그 어머니 울었어요. 개를 붙잡고.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도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나도.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네, 저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반려견 안락사로 오열하는 보호자 앞에서 옆에서 이제 콧노래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과 좀 대비를 해보면 선뜻 좀 이게 무슨 상황이었던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저도 이제 이 두 분이 출연하는 뭐 TV 채널도 예. 그렇고 유튜브도 많이 보죠. 자주 봤습니다. 예, 예. 알고리즘에 걸려 있어 계속 떠서 봤었는데 당시에 이 장면도 봤었습니다. 예능으로 그냥 웃고 넘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다큐로 보입니다. 굉장히 섬뜩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과 대비시켜 보면 물론 예. 지금 전현직 직원들의 어떤 뭐 이 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맞아요. 워낙 복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 지금까지 강영욱 씨 알려졌던 이미지와 실제 행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더 드러날 어떤 문제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봤던 강영욱 이미지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 어제 이제 입장을 발표할 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장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네. 반려견 학대 의혹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반려견 훈련사가. 그러니까 그 강영욱 씨가 반려견 훈련사니까 예. 많은 반려견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유명했던 반려견이 레오라고 하는 반려견인데 근데 젊었을 때는 뭐 돈도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오라고 하는 반려견을 키우다가 예. 재정적인 문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예.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반려견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반려견과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견으로 있어가지고 다시 재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레오가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예. 재작년 11월에 세상을 떴는데 그 당시 강영욱 씨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레오가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던 레오가
사망할 당시에 세상을 떠날 당시에 예. 옥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뭐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예. 그러다가 세상을 뜬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영욱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 이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되지 말라며 특검 찬성 표결을 압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결문까지 꺼내 읽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한 겁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검찰을 믿고 특검하지 말자는 건 깡패를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여당 의원 8명가량을 개별 접촉 중이라고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설득 메일을 보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의 갈등을 유발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촛불 집회처럼 장외 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공식화하면서 당 지도부는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남은 기간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여당 움직임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간밤 긴급 호출에 3선 이상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부결을 위한 표단속 담보를 위한 겁니다. 만일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중진 위원들의 역할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해 중진들이 직접 의원들과 접촉하는 표단속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낙천, 낙선, 불출마한 의원 약 60여 명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행보를 하는 소위 친한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강제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 막 하고 그대로 안 따르면은 징계하고 벌 주겠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야당 최고위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이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참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생을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예측할 부분과 또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쟁용 법안 그리고 이제 싸우자라고 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철저하게 대응해야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계속 민주당이 주요 인물들에서 계속 탄핵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 대통령의 권한 자체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신임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박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쟁용으로 몰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민생을 위한 현안도 아니거니와요. 네.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이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의 속도를 충분히 내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과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고발 주체도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지난해 여기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이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고발한 주체 자체가 지금 수사의 대상도 정하겠다. 네, 그리고 수사의 방법도 정하겠다. 네, 그리고 수사를 하는 특검 검사도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진짜로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발언들이고 주장들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곧 민생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지금 공수처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보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요? 네, 아니, 그러니까 특검의 원래 용도를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가 미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다른 하나의 이유는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외압을 받고 있다면 그건 역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스모킹건 4개 정도가 벌써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지금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까지 겨냥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예. 의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대신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대 특검을 봤을 때요. 단 한 번도 여당이 특검을 추천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치권이 모두 배제된 적은 있었지만 합의는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니까 여당은 항상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여당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하기 때문에 여당이 배제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론은 이 총선 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총선에서도 보여줬던 것을 한번 제대로 정치권이 실현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고요. 이거 특검은요, 이 탄핵과는 별개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 제도 자체가 보충성과 예외성을 가질 때 특검이 가동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충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 하나랑 그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공수처이다. 민주당이 큰 예산을 써가면서 만들었던 게 공수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까지 특검이 있었을 때 여야 합의가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지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28일 본회의 재표결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에서의 뭐 이탈표고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론으로 이제 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주 소수의 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이 안 된 분들이라거나 낙선한 분들을 예를 들면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여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아주 근본적인 제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토해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반대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탈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독주 체제에 의해서 겉으로 티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특검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민생을 위하는 것인가? 이거 너무 정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대려 이탈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가능성 적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박주민 의원이 뭐 편지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엔 막을 수 있을지라도 22대에서 또 한 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21대에서는 사실 17표라는 이탈표가 나오기는 저희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이 말했듯이 이미 본인에게 이탈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이 5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21대 28일 날 표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 과연 8명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2대에서는 8표가 매직 넘버이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봤듯이 예. 두 가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민주당으로서는 21대에도 물론 의미 있는 좀 득표를 한번 해보고 싶고 22대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재표결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찬성표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경선 패배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무슨 탈당들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절대 떠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던 욱하는 저런 표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추미애 당선인으로서는 사실 본인이 이제 국회의장에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겠죠. 예. 당시의 분위기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되죠. 어쨌든 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분들이 탈당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시는 세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당선인으로서는 이것을 만류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분들이 탈당해서 조국 혁신당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총선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대선에 가서는 모두가 한 우물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탈당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 당원들이 누가 우원식 의원을 뽑았는지 색출 작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성환 의원이 내가 뽑았다 이렇게 우원식 의원에 투표했다 이렇게 사실을 공개했어요. 글쎄요, 좀 압박이 좀 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개딸 부대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들한테 의존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딸 부대,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졌고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도 쫓아가고 당대표도 쫓아가는 형국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개딸 부대는 약간 도파민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들을 당이 다 수용해 주는구나. 예.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주는구나. 이재명 당대표가 쫓아가 주는구나. 근데 이번에 지금 국회의장에서만큼은 지금 본인들 뜻대로 안 된 겁니다. 네. 이에 대한 반발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당황하는 것이요. 예. 추미애 의원도 당황하는 것이요. 다 당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는 여론을 들어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로 네. 민생
여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예. 당원의 의사를 더 표현하겠다. 정반대의 주장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들에서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네. 대한민국 제도 자체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투표 자체를 지금 무시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격분한다, 참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네네. 지금 민주당 의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지금 대한민국 근간들을 흔들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아하. 아까 탄핵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요.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주당에서 너무 안 좋은 갈래들을 많이 정치적으로 남기고 있으니 좀 자중하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조금 과한 편이라는 말씀 제가 하면서 좀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추도식 참석자 일찍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완전히 이제 귀국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당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현실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어쨌든 본인의 지지자와 어떤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싶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주기 위해서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분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권을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만약에 복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한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사명권을 남발한다는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추도식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 글쎄 그 광폭 행보다 비대위원장의 광폭 행보 관리형인데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좀 당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 예. 왜냐하면 어떤 전략이든요, 어떤 조직이든 한 가지 방향만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투 트랙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거에 대항해서 싸우는 건 싸우는 것이고 네. 또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이재명 대표든 뭐 문재인 여기 전 대통령이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루트는 또 그대로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 수위 연일 높아지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도 좀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혜진 의원 또 김병민 전 최고위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이 본류를 지켜왔다면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홍준표 시장 지난번 공천 못 받고 당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거는 이 당의 이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원로라면 원로랄 수 있는 분인데 졸렬하고. 자, 지금 상황이 홍 시장은 계속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상황에 이제 당내에서도 이러지 마세요라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사실 이게 홍준표 시장이 첫 발언을 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좀 이러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어떠한 의도를 가졌건 간에 정치적 의도가 됐던 예. 아니면 마음의 본심이 됐던 어떠한 의도건 간에 우리가 지금 108석 의석을 가지고 오면서 참패를 했습니다. 지난 예. 총선에서. 지금 이 과정들 반성하고 그리고 뭔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당내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게 더 힘을 주진 못할 망정. 예.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 이렇게 나가면 된다라든가 새로운 비전이나 화합 대신에 지금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비록 108석 의석분이 가져오지 못했지만요. 여기 국민의 45%가 지지를 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지금 국민 45%가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이 국회에서 특히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5%나 지지를 해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 안에는 대한민국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치들을 좀 지켜달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부합되는 좀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당의 어른으로서 네, 그리고 당내 화합도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짧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홍준표
시장이? 대선이죠. 네.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물론 정치인들이 내 행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보에 따라서 정치적 전략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만큼은 화합을 좀 맺혀줘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하나 실패한다면요, 어떠한 누가 후보가 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될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를 먼저 성공시키고 나야 다음 정권 창출도 재창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지금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비판을 계속 이어간다. 친윤에 대해서도 뭐 찐득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봤을 땐 대선을 위한 거라고 하기엔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집안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위가 올라가고 선배가 될수록 말수는 줄이고 지갑을 열어. 그러니까 밥을 후배들한테 많이 사고 들어야지 본인이 말을 저렇게 많이 하시면은 아무래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말을 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석을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말을 하셔가지고 그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키니까 당내 구성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 줄만 남은 겁니다. 결국은 이번 당대표는 본인 대권 가도에 유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한동훈은 아니다.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룡들 많죠. 국민의힘에도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여권 잠룡들 설전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계파 갈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정책 경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현상인데 이게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나서 대권 잠룡이라고 하는 정말 큰 정치인들께서 SNS를 통해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펼쳐졌을 때 당에서 충분히 한번 수기를 해보고,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무조건 찬성할 부분도 반대할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역시도 국민들을 위한 반대이거든요. 국민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정책 대결이라면 훨씬 더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 쇄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설 수 있는 그 모습,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의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내 4당으로 진출한 개혁신당의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하 신임 당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당대표가 된 소감부터 좀 먼저 전해주시죠, 짧게. 우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한 당대표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당한 선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 여성 당대표라고 하면은 어떠한 가산점이라던가 할당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그러한 것을 과감히 탈피했습니다. 제가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떠한 가산점 없이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당원 50% 투표였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등을 하는 당선자고 또 여론에서도 1등을 해서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좀 같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깨 무겁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닥친 현안, 이 정치 현안 문제가 녹록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특검법과 관련해서 장외 투쟁에는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개혁신당은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정치라는 것을 풀 때 꼭
아스팔트 위에서 정치를 풀어가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의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표로서 이야기하고 또 저 같은 당대표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의제를 가져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찬성 의견인데요. 그 찬성 의견을 하더라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박대령의 공판에 직접 가서 응원을 해주거나 예. 아니면 최상병의 그 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예. 또 직접 최상병 묘지에 가서 인사드리고 또 박대령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것과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것이 네네. 저희 개혁신당의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표결이 지금 예고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허 의원님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있으셨고 상황이요. 네, 그렇죠? 배지를 안 뗐으면 아직까지 의원일 텐데. 그러니까 이선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표결이 되면 네.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표결이 되면 예. 표결이 이루어지면 뭐 몇 명이나 네네, 찬성표를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는 한 10표 정도를 예상을 두 자릿수까지 했었었는데 예. 지금 이제 표단속을 하고 있지 시작했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수당을 말하자 보수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인 만큼 이 부분 해병대의 그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표결에 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면서 두 당의 연대를 강조했었는데 어떤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고요. 네. 다만 기존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야당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바른 일인데도 진행해야 되는 일인데도 무조건 발목을 잡을 때 그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예.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발목 잡는 것은 하지 않을 거고 야당으로서의 그냥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예. 아닌 건 아니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네.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를 지금 같이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 개혁당이 4당이잖아요. 지금 네. 그 물론 포부도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하지만 정치 현실상 4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4당이지만 3석짜리 꼬마 정당입니다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3석의 주인공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마도 이번에 그 천송이 국화에 대한 상징은 아주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방문하고 모두 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네. 누구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옳은 길 이게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개혁신당이 계속 있는다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러한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예. 좀 자리매김 제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타지마할 김정숙 여사 그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왜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저희가 해야 된 것은 올바른 길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왜 이렇게 영부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부정적이라는 게 논란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당은 지금 그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 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하면서 누가 더 못하냐에 대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예. 누가 더 정상이고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국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개혁신당 하면 그
글쎄 무슨 대표가 되셨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어떤 그 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바꿔 나가거나 뭐 바꿀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준석 당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저희는 네네. 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내걸었던 기치와 그 깃발을 보고 모두 다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각 당에 할 말하고 용기 내다가 뭐 쫓겨낸 사람들 있고 알아서 나오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준석 당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2기 허은하 당대표가 함께 예. 하면서 다양성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고 외연을 확장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이준석 이제 당선인은 의회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또 얼마나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그 작은 당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하고 다시 뭐 어떻게 연합해서 그렇게 보수로 뭉칠 이럴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혁신당으로 따로 독자적인 노선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개혁신당의 기치를 가지고 예. 저희가 국민들한테 칭찬받으며 저희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합니다. 당대표로서의 목표를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만들 겁니다. 수권정당을 만드는데 그 기반을 다지는 그리고 그 개혁신당의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당대표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에 좀 남고 싶다라는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수도 테헤란에서 열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직접 예배를 집전했고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 추도했는데 라이시 대통령은 시아파 최대 성지이자 고향으로 옮겨져 매장될 예정입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운구차가 인파에 둘러싸였습니다. 대통령 사진과 꽃 등을 들고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운구 행렬을 지켜보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현지 시간 22일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외신은 시내와 도로광장에 수백만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ناراحت میشید یه ست ناراحتی به دسته که چرا واقعا همچین مردی از دست دادیم مردی که واقعا برای مردم تلاش میکرد مردی که صاف و صادقانه بود.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직접 나서 장례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이라크와 파키스탄 등 주변국 조문단이 참석했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와 탈레반 지도자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오늘 장례를 마친 뒤 고향인 마슈아드에 매장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일본 후지산 인근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카와 구치코 마을인데요. 한 편의점 뒤로 후지산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SNS를 타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은 SNS 사진 명소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장소는 일본의 오버투어리즘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쓰레기 무단 투기,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망을 차단하는 검은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마을은 경비원을 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가림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니 잘 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 29도 안팎 보이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으로는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낮 동안 한여름 더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춘천 28도, 청주와 안동 30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 중북부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